안녕하세요. 수언니예요. 오늘은 제가 1차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1차와 2차는 기본적으로 인강을 듣는 커리큘럼 비슷합니다. 하지만 2차는 과목이 많고 순서가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1차 먼저 알려드릴게요. 1차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1차에 있어서 이 인강의 단계는 한 달에서 2달 반 사이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 강의가 늘어졌을 때 이것만 듣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강사가 안 맞아서 민법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총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2달 정도 안에 끝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과목이니까 한 달씩 해서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들을 때는 일단 필기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거고 저 역시 굉장히 불안했지만 1차는 일단 이해하고 단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배속은 일단 기본 배속으로 들으면 시간을 절대 2달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1.5배속으로 빠르게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1.5배속이면 하루에 10강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고 저는 느리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1.5배속이 말이 빠르신 강사분들이 있어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1.2배속 정도로 들어주시고요. 이게 좀 나한텐 느린 것 같다 하면 1.7배속 정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배속을 들어봤는데 너무 빨라서 내용이 좀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배속은 너무 빠르실 것 같고 1.5배속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학개론 기초, 그 다음 민법 기초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학개론 기본, 민법 기본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책을 기본서가 아닌 요약본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본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포스트잇으로 내용을 약간씩 추가해 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강의 흐름이 끊길 수 있고 흐름이 계속 끊기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적기보다는 강사님이 강조를 했지만 내 책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위주로 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부분은 심화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심화 때 포스트잇을 더 적어주시고요. 학개론 심화, 민법 심화를 들어주세요. 심화에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표시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진도 역시 체크해 줍니다. 제 민법은 제가 처음에 최희대 강사님을 들을 예정이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마다 커리큘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좀 적을 내용이 많았어요. 여기 포스트잇 보이시죠? 포스트잇 적을 내용이 매우 많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어떤 모든 걸 적으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아요. 공개사법은 애초에 국승우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 추가할 내용이 많진 않았어요. 네, 이 정도?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강을 모두 다 들으셨다면 일단 용어나 흐름은 이해한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학개론의 수요의 공급이나 민법의 임대차 보호법처럼 특정 부분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강의 부분만 다시 들으시거나 유튜브에 다른 강사님이나 그 강사님이 올려놓은 이 짧은 그런 특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A 강사님한테서는 이 법이 이해가 안 됐는데 다른 강사님에서는 그 법이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강사님의 짧은 강의를 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이제 무료 모의고사를 볼 시점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강드림에 무료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출력하여 시간을 재서 본 시험처럼 봤습니다. 여기서는 본 시험처럼 봐서 사실 제가 이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어요. 여기서 목표는 50점입니다. 그 50점을 푸는데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푼 게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점이 넘었는데 찍었다. 이제 너무 찍고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50점 좀 긴가민가 했지만 좀 푼 느낌이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50점 미만인데 내가 좀 전혀 풀 수가 없었다, 손댈 수가 없었다 하신다면
기본이나 심화를 다시 돌아가서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1.5배속으로 들으셨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니까 뭐 1.75배속이나 좀 더 빠르게 다시 이해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민법 때 그 과정을 겪었고 민법도 처음에 40점이 나왔는데 그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강사를 바꾸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이제 다 거치셨다면 이제 2달에서 3달 가량이 소요가 되셨겠죠? 그 다음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각 단원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이 모든 문제를 풀면 지치실 수가 있어요. 제가 1차 책들은 단원 문제집을 다 버려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1회독을 할 때는 홀수만 쫙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짝수만 풀어주시고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를 풀지 마시고 요런 여백에 작게 내가 푼 것들을 써주세요. 그리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체킹을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1회독을 다 돌고 시간이 됐다면 이제 그 문제들을 다시 홀수짝수로 회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틀렸던 문제를 다시 맞았는지 아니면 맞았던 걸 틀리진 않는지 이렇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다 하면 홀짝 한 바퀴를 빠르게 돌려주시고 이제 어렵다고 체크해 놓으셨던 부분들 아니면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문제들을만 이제 골라가지고 총 그렇게 2바퀴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개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저 단계들을 거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다 완료된 상태였고요. 학개론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2달 전부터 암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됐고 암기는 부족한 상태에서 북승우 강사님께서 부동산 두루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 필기노트에 뭔가 심화적인 내용과 설명들이 그 유튜브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승우 강사님께서는 비용 없이 이 책만 구매하시고 인강만 들으실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루미 채널에서 매일 하는 이론과 필기노트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시장론이면은 시장론 파트에 매일 하는 이론에 또 있겠죠? 그걸 빠른 배속으로 이제 앞에서 강의도 다 듣고 단원 문제를 뭐 내가 오늘은 2단원까지 풀겠다 하면 2단원 풀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이해들은 이 책에서 있는 이론 부분과 책을 같이 보면서 저는 까먹지 않게 계속 빠른 배속으로 하루 뭐 5개에서 8개씩 듣고 용어적으로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짤막하지만 중요한 강의라고 이제 또 짧게 나온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동 중에 이제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외워지도록 듣고 자기 전에도 많이 켜놓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준비할 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부분을 버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국승우 강사님께서는 감정평가를 버리지 마라. 내가 점 찍어주는 부분만 해라 라고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매번 시험 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책에 강사님이 모든 기본서에 있는 감정평가를 다 하는 건 아니었고 뭐 감정평가의 이해, 감정평가의 원칙, 그리고 뭐 토지의 가격 공시 제도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다 하진 않고 요 찝어주신 부분만 제가 이제 가져가려고 했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계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산기 없이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잡고 가시되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는 진짜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 계산 문제 이외에 다른 파트에서는 버리기보다는 모두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예시로 요거는 제 31회 1차 시험지입니다. 학개론은 77.5점을 받았어요. 괜찮은 점수였다 생각해요. 제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쉽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험을 본 날 보시면 틀린 게 죄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9문제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교실에 계산기를 쓰는 사람이 5명 정도였고 저 역시 계산 문제를 80%를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준비를 해갔었는데 계산기를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3문제 정도 다 맞았고요. 한 문제는 이제 찍어서 맞고 나머지 어려운 5문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문제를 5개 틀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맞아서 제가 77.5점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계산 문제를 다 틀리실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는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해서 챙겨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65점에서 70점은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시험장에 가져간 이제 민법 프린트입니다. 앞서 그 강사 소개 때 정백기 교수님의 요 프린트를 가져갔는데요. 이분 프린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 국승호 강사님의 필기도 좋지만 사실 이 책을 언제 이렇게 다 보고 있겠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요거를 준비했고 이게 한 달 전에 읽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시험 한 2달 전쯤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민법.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민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죠. 제가 일단 저처럼 하지 마세요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민법도. 아까 학계로는 강사님의 좋은 걸 찾았지만 민법은 찾지 못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이걸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했어요. 근데 소요한 거 대비 잘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민법 체계도 무료로 받은 책인데요. 보면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막 밑줄 치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것도 사실 시간 좀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법 체계도는 다들 강추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종근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종근 강사님은 체계도가 잡힌 수업 커리큘럼이었어요. 보시면 좀 프린트가 좀 체계도 같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체계도처럼 돼 있다 보니 이 프린트와 저의 요약집 이렇게 2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요약집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넣으신 상태에서 이 프린트를 함께 본다면 체계도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린트 하나만 시험 당일날 가져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법은 제가 엄청 어려워한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70점 가량 받았거든요. 70점이면 제가 가장 어려워한 과목치고 나쁘지 않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인강으로 이해를 하고 책을 회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책이랑 프린트는 정말 거의 10회독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딱 그 키워드들 딱딱 보고 몇 페이지 있는지 알 정도로 하시고 반복적으로 책 읽기 거의 10회독 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원별 문제풀이랑 파이널 백선에 다 정리해서 마지막 날 가져가시면은 저는 충분히 암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양민 강사님의 판례집은 정말 추천을 드려요. 시간이 있다면 다 듣고 이 책을 몇 회독 해주시는 게 사실 좋겠죠? 저는 간단히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양민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포스트잇으로 해놨어요. 포스트잇에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더 중요한 표시들을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으로 해서 요런 부분들만 시험 전날에 다시 회독을 해서 실제로 여기서 2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찝은 거에서 2문제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틀은 이렇게 준비됐던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워낙 자료도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남들은 10개를 봤다. 근데 나는 3개 가지고 될까? 좀 이런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공부법이나
이런 멘탈 관리 궁금한 거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안내 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멘탈 관리법, 제가 달별로 느꼈던 멘탈 관리 방법이나 그리고 이런 좋았던 프린트들, 좋았던 특강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 드릴 테니 댓글로도 많이 의견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